창문 틈 사이로 새어 들어오는 이른 아침 햇살은 마치 은빛 커튼처럼 방 안을 감싸고 있었다. 조용한 도시의 아파트 단지, 안 작은 원룸 안에서 한 여자가 거울 앞에 앉아 립스틱을 조심스럽게 바르고 있었다. 그녀의 이름은 수진 27살. 화장품 가방 위에 놓인 작은 명품 지갑이 그녀의 오늘 목적을 말해주고 있었다. 이번에도 꼭 성공해야 해. 그녀는 거울 속 자신의 눈을 바라보며 중얼거렸다. 속눈썹이 떨릴 정도로 조심스럽게 마스카라를 바르던 손이 잠시 멈췄다. 순간 머릿속을 스친 얼굴 하나. 5해 전 자신이 아무 말 없이 떠났던 남자 현우였다. 이름을 생각만 해도 가슴 어딘가가 묘하게 따끔거렸다. 하지만 수지는 고개를 가볍게 흔들며 그 기억을 지워내려 했다. 지금의 그녀에게 가장 중요한 건 조건 좋은 남자를 붙잡는 일이었다. 오전 10시 강남 한복판의 고급 카페. 수지는 다리 위에 정성스럽게 걸친 명품 가방을 살짝 정리하고 맞은편에 앉은 남자의 말을 경청하는 척하며 커피를 홀짝였다. 남자는 유학파 출신의 대기업 부장. 하지만 그녀의 눈빛은 그가 아니라 그가 손목에 찬 시계와 차 열쇠에 가 있었다. 대화가 오갈수록 수지는 완벽한 미소를 지으며 맞장구 쳤다. 웃고 고개를 끄덕이고 조금은 눈빛을 숙여주는 그런 태도. 그러나 그녀가 자리를 떠나려던 순간 카페 유리창 너머로 누군가가 지나가는 게 눈에 들어왔다. 긴 코트를 입고 말끔한 차림새. 수지는 숨이 멎을 뻔했다. 그 남자, 분명히 현우였다. 예전과는 전혀 다른 모습. 수수한 티셔츠에 청바지를 입고 다니던 그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지금은 여유롭고 세련된 분위기를 풍기며 고급 외제차 쪽으로 걸어가고 있었다. 그의 손에는 서류 가방이 들려 있었고 옆에는 젊은 남직원이 따라 붙고 있었다. 순간 수진의 가슴이 철렁 내려쳐 앉았다. 저게 정말 현우야. 그녀는 무의식 중에 자리에서 일어나 창가로 다가갔다. 눈을 뗄 수 없었다. 5년 전 자신이 선택했던 그 결정이 이렇게 큰 차이를 만들어냈을 줄이야. 그날 밤 수지는 화장대 앞에 앉아 다시 립스틱을 지우며 눈시울을 붉혔다. 그가 그렇게 성공해 있을 줄은 상상도 못했다. 그때 자신은 돈과 안정된 미래를 좇아 이별을 택했지만 정작 아무것도 가진 게 없었다. 화려함 속에 숨겨진 외로운 마음 속 깊은 후회가 밀물처럼 그녀를 덮쳤다. 창밖에는 봄비가 조용히 내리고 있었다. 마치 모든 감정을 씻어내려는 듯한 비였다. 수지는 두 손으로 얼굴을 감싸며 속삭였다. 현우야, 널 그렇게 떠난 나를 넌 기억하고 있을까? 며칠이 지나고도 수진의 머릿속에는 그날 카페 창문 너머로 본 현우의 모습이 생생히 남아 있었다. 밤이면 밤마다 그녀는 불 꺼진 방 안에서 휴대폰을 붙잡고 그의 이름을 검색하곤 했다. 강현우, 대표이사. 검색창에 나타난 그의 이름 옆에는 그녀가 한때 믿지 않았던 단어들이 덧붙여져 있었다. 청년 창업가 IT 스타트업 CEO 인터뷰 기사, 수상 이력, 모든 것이 현실처럼 믿기지 않았다. 거실 소파에 몸을 파묻은 채로 수지는 창밖을 바라보았다. 봄볕이 따스하게 비치고 있었지만 마음속은 싸늘한 바람이 부는 듯했다. 5해 전 현우는 그녀에게 전세금도 없이 원룸을 전전하며 미래만을 이야기하던 사람이었다. 수지는 그런 그의 불안정함이 두려웠고 결국 안정과 여유를 쫓아 다른 사람을 선택했다. 하지만 지금 그 모든 선택이 자신을 이 어두운 방 안으로 데려다 놓았다는 걸 그녀는 뼈저리게 깨닫고 있었다. 수지는 결국 용기를 냈다. 현우가 대표로 있는 회사를 찾아가 보기로 했다. 그냥 한 번만 보고 싶어. 그가 정말 행복해졌는지. 그녀는 스스로를 그렇게 설득했다. 비오는 오후 우산을 든 채 강남의 한 고층 빌딩 앞에 선 수지는 오래 숨을 고른 뒤 로비로 들어섰다. 안쪽에서는 정장 차림의 직원들이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었고 로비 한켠의 전광판에는 주 히아로스, 대표 강현우라는 이름이 반짝이고 있었다. 접수 데스크에 다가서려는 순간 회의실 문이 열리며 누군가가 나오고 있었다. 수진의 심장이 한순간 멈춘 듯 뛰었다. 그것은 분명 현우였다. 이전보다 더 단단해진 인상,
깔끔하게 정돈된 헤어스타일 눈빛은 여전했지만 이제는 어떤 무게와 깊이를 함께 담고 있었다. 그리고 그 옆에는 젊은 여성 직원이 밝은 미소로 그와 무언가를 이야기하고 있었다. 수지는 걸음을 멈춰놨다. 한 걸음도 다가갈 수 없었다. 그의 행복 속에 자신이 들어갈 자리가 없을지도 모른다는 예감이 들었기 때문이다. 그가 웃는 얼굴로 다른 사람과 자연스럽게 대화를 나누는 모습을 보니 그 어떤 말도 꺼낼 수가 없었다. 그 순간 현우의 눈이 로비 쪽을 스치며 잠시 멈췄다. 수진과 눈이 마주친 듯한 그 찰나 그녀는 반사적으로 몸을 돌려 건물 밖으로 나왔다. 빗방울이 여전히 하늘에서 떨어지고 있었지만 그녀는 우산을 펴지도 않고 천천히 걷기 시작했다. 그가 나를 알아봤을까 아니면 그냥 스쳐간 얼굴 중 하나였을까? 그날 밤 그녀는 오래도록 잠을 이루지 못했다. 머릿속에는 수많은 질문이 떠다녔다. 왜 나는 그를 떠났을까? 왜 지금에서야 다시 그리워하게 되었을까? 혹시 그때 조금만 더 기다렸다면, 조금만 더 믿어줬다면 우리 운명은 달라졌을까? 그녀는 눈을 감고 베개를 꼭 껴안았다. 그 품이, 그 온기가 너무 늦게 그리워진다는 것이 잔인하게 느껴졌다. 며칠이 지나도 수진의 마음속에는 그날의 짧은 마주침이 깊은 잔상으로 남아 있었다. 강현우, 그의 이름을 다시 입 밖에 낼 수 없지만 그의 얼굴은 하루에도 몇 번씩 그녀의 눈앞을 맴돌았다. 아침에 눈을 뜰 때도, 출근길 지하철 창밖을 볼 때도, 심지어는 누군가의 뒷모습을 볼 때조차도 그녀는 자꾸만 그를 떠올렸다. 왜 하필, 지금 왜 이제 와서 그가 다시 나타난 걸까? 하루는 수진이 점심시간에 사무실 근처 작은 공원 벤치에 앉아 도시락을 먹고 있을 때였다. 햇살은 따뜻했지만 마음은 여전히 차가웠다. 그녀는 무심코 휴대폰을 꺼내 현우의 SNS 계정을 검색했다. 오랜만에 들어간 그 계정에는 그동안 그녀가 몰랐던 수많은 시간이 담겨 있었다. 스타트업의 시작, 밤새 회의하는 모습, 투자 유치 소식, 그리고 한 장의 사진. 현우가 어떤 행사장에서 한 여성과 나란히 선 사진. 그 여자의 손엔 와인잔이, 그의 손엔 부드러운 미소가 담겨 있었다. 수지는 손에 힘이 빠지며 휴대폰을 내려놓았다. 마치 어떤 문이 완전히 닫힌 기분이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눈물은 나지 않았다. 그저 무너지는 느낌뿐이었다. 이제 와서 다시 시작하겠다고 마음먹은 것도 아니었지만 그의 행복을 보니 마치 자신은 어느 길목에 혼자 남겨진 것만 같았다. 그날 밤 수지는 술을 마셨다. 혼자였다. 늘 그래왔듯 누구에게도 힘들다는 말을 하지 못한 채. 그녀는 거울 앞에 앉아 흐트러진 머리를 바라보다가 조용히 혼잣말을 했다. 너 참 바보 같다, 수진아. 그때 왜 그렇게 쉽게 등을 돌렸을까? 이튿날 우연히 수지는 고등학교 친구 은정과 연락이 닿았다. 오랜만에 만난 카페에서 두 사람은 옛 추억을 나누다가 결국 현우 이야기가 나왔다. 수진이 조심스레 속마음을 털어놓자 은정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너 그때 참 힘들어했잖아. 아마 누구라도 네 입장이었으면 그랬을 거야. 하지만 지금이라도 너 자신을 너무 미워하지는 마. 사람 마음이라는 건 원래 시간이 지나야 보이는 게 있잖아. 그 말에 수지는 울컥했다. 자신이 해주지 못했던 위로를 친구가 대신해주는 것만 같았다. 그녀는 처음으로 인정했다. 그때 자신은 너무 어리고 너무 불안했고 사랑보다 두려움이 더 컸다고. 며칠 후 수지는 문득 어떤 결심을 하게 된다. 더는 피하지 말자. 적어도 자신이 어떤 감정을 가지고 있는지, 그리고 그 감정에 솔직해지는 건 늦지 않았다고 믿고 싶었다. 그래서 그녀는 다시 현우의 회사를 찾았다. 하지만 이번엔 로비까지 들어가지 않았다. 대신 작은 메모지 하나에 짧은 글을 남겨 데스크에 맡겼다. 오랜만이에요. 잘 지내고 계시죠? 혹시 시간이 된다면 차 한잔 하고 싶어요. 당신의 이야기를 듣고 싶어요. 수지,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메모를 접고 조용히 건물을 떠났다. 답이 오지 않을 수도 있다는 걸 알지만 적어도 이번엔 도망치지 않았다는 사실이 그녀를 조금은 가볍게 만들었다. 그리고 바로 그날 밤 휴대폰 화면에 뜬 한 줄의 메시지. 내일 저녁 7시 익숙한 카페에서 만날까요? 수지는 가슴을 두 손으로 감싸 안았다. 여전히 떨렸지만 이번엔 설렘이었다.
카페 문을 여는 순간 수진의 심장은 믿을 수 없을 정도로 빠르게 뛰기 시작했다. 따뜻한 조명이 비추는 익숙한 공간. 예전에 둘이 자주 앉았던 창가 자리에 현우는 이미 와 있었다. 그는 여전히 단정한 셔츠에 검은 코트를 걸치고 있었다. 하지만 무엇보다 달라진 건 그의 눈빛이었다. 예전엔 늘 수진만을 따라오던 순수하고 다정한 눈빛이었는데 이제는 더 단단하고 조용한 깊이를 머금고 있었다. 오랜만이야 수진아. 그는 부드럽게 웃었다. 마치 어제도 만났던 사람처럼 자연스럽게. 수진은 천천히 고개를 끄덕이며 맞은편에 앉았다. 손이 떨렸지만 그녀는 눈을 피하지 않았다. 잘 지냈어. 그가 먼저 말을 건넸다. 그럭저럭. 일에 치여서 살아. 넌 많이 달라졌더라. 수진은 조심스레 말을 이었다. 뉴스에도 몇 번 나왔던 것 같고. 그런가 봐? 뭐 그냥 열심히 살았지. 그러다 보니 여기까지 왔고. 근데 넌 왜 갑자기? 현우의 눈빛이 그녀를 꿰뚫는 듯 했다. 수지는 순간 숨이 막힐 뻔했다. 하지만 이 순간을 위해 마음의 준비를 해왔기에 그녀는 솔직하게 입을 열었다. 사실 며칠 전에 너를 우연히 봤어. 너는 나를 못 본 것 같지만 그날 이후로 계속 생각나더라. 그냥 어떻게 지내는지 궁금했고 솔직히 미안했어. 현우는 아무 말 없이 커피잔을 들었다가 내려놓았다. 그리고 한참의 침묵 끝에 천천히 입을 열었다. 나도 궁금했어. 네가 어떤 마음으로 떠났는지, 혹시 나를 원망했는지, 아니면 완전히 잊은 건지. 근데 이렇게 다시 보니까 이상하게 마음이 복잡하네. 수지는 눈을 내리깔았다. 그땐 정말 아무것도 자신이 없었어. 사랑한다고 말은 했지만 내 상황이 너무 힘들었고 가족도 돈도 미래도 불안했어. 그래서 널 붙잡지 못했어. 미안해. 현우는 고개를 끄덕이며 작은 미소를 지었다. 그때 너의 선택을 이해 못한 건 아니야. 나도 많이 아팠고 솔직히. 한동안 널 원망도 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알게 됐어. 그게 네 방식의 용기였다는 걸. 그 말에 수지는 눈가가 붉어졌다. 붉어졌다. 오랜 시간 속에 남아있던 죄책감과 후회가 조용히 풀리는 듯했다. 그녀는 조심스럽게 물었다. 혹시 지금 누가 곁에 있어? 현우는 잠시 멈칫하더니 고개를 저었다. 없어. 누군가 있었던 적도 있었지만 오래 가진 않았어. 마음이 아직 어딘가에 묶여 있었던 것 같아. 수진의 눈동자가 미세하게 흔들렸다. 그는 그 말을 하면서도 그녀를 똑바로 바라보고 있었다. 그 시선은 더 이상 과거의 사랑이 아닌 지금 이 순간에도 여전히 이어져 있는 무언가를 담고 있었다. 그들은 그렇게 오랜 시간 카페에 앉아 이야기를 나눴다. 웃기도 하고 때로는 조용히 서로를 바라보기도 했다. 마치 시간이 되돌려진 듯 혹은 멈춰버린 듯. 밤이 깊어지고 현우는 그녀를 집 앞까지 데려다 주었다. 차 안에서 마지막 인사를 나누려는 순간 수지는 용기를 냈다. 혹시 또 볼 수 있을까? 현우는 한참 동안 그녀를 바라보다가 잔잔한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다. 내일 저녁 시간대. 수지는 고개를 끄덕였다. 문득 그녀의 마음속에서 아주 오랜만에 진심 어린 미소가 피어났다. 그리고 그렇게 다시 한번 시작될지도 모를 이야기의 문이 조용히 열리고 있었다. 그날 이후로 수지는 매일이 설렘이었다. 몇 년 전만 해도 눈을 마주치는 것조차 아파서 피하고 싶었던 사람이었는데 이제는 그 사람과 함께 걷고 함께 웃고 함께 시간을 보낸다는 사실이 꿈 같았다. 그녀는 집에 돌아오면 현우와 나눈 대화 하나하나를 떠올리며 혼자 웃고 그가 좋아했던 커피 브랜드나 음식점들을 다시 찾아다니기 시작했다. 현우도 마찬가지였다. 성공한 삶의 무게와 책임감 속에서도 수진과의 재회는 그에게 묘한 숨통을 틔워주었다. 그는 어릴 적 동네 골목길을 거닐던 추억부터 대학 시절 비 오는 날 함께 뛰어갔던 도서관까지 모든 순간이 다시 살아나는 듯한 기분에 사로잡혔다. 단지 옛 감정의 회상이 아니라 지금의 수진이 곁에 있다는 사실이 마음을 꽉 채워주었다. 그날 저녁 현우는 수진을 도심 외곽에 위치한 작은 레스토랑으로 초대했다. 조명이 은은하고 클래식 음악이 흐르는 아늑한 공간. 현우는 이미 도착해 창가 쪽 자리에서 기다리고 있었고 수진이 문을 열고 들어서자마자 일어나 환하게 웃었다. 여기
예쁘다 수진이 감탄하듯 말하자 현우는 장난스럽게 웃었다. 네가 좋아할 것 같아서 고른 거야. 우리 예전에 이런 분위기 좋아했잖아. 수지는 그 말에 마음이 따뜻해졌다. 메뉴를 고르고 음식이 나오기 전까지 그들은 어색함 없이 서로의 일상을 나누었다. 수지는 아직도 아르바이트로 생계를 이어가는 중이었고 현우는 새로운 프로젝트를 준비 중이라며 바쁜 일정을 설명했다. 하지만 그 사이사이 서로를 바라보는 눈빛과 말끝에는 여전히 조심스러운 감정이 섞여 있었다. 식사가 끝나갈 무렵 현우는 진지한 표정으로 말을 꺼냈다. 수진아, 혹시 우리가 다시 시작해도 될까? 그 말은 공기 중에 가볍게 떠올랐지만 그녀의 심장에는 묵직하게 울렸다. 수진은 잠시 고개를 떨구고 입술을 깨물었다. 그녀도 그를 그리워했고 지금의 감정이 단순한 추억에 의존한 게 아니라는 걸 알고 있었다. 하지만 동시에 마음속에 두려움도 남아 있었다. 과거에 한번 실패했던 감정, 상처받고 떠났던 시간들이 다시 반복되지 않을까 하는 불안감. 나 아직 무섭기도 해? 예전처럼 또 내가 너를 놓치게 될까봐, 다시 그때처럼 무너질까봐. 현우는 조용히 그녀의 손을 잡았다. 따뜻한 손끝에서 전해지는 진심. 이번엔 나도 너도 예전의 우리가 아니야. 그만큼 더 잘할 수 있어. 나 혼자서가 아니라 너와 함께. 수진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그 순간 그녀는 확신했다. 이 사람은 여전히 자신에게 진심이었고 이제는 도망치지 않아도 된다는 걸. 그녀는 고개를 끄덕이며 웃었다. 그래, 우리 한번 해보자. 천천히 조심스럽게. 하지만 진심으로. 그 말에 현우도 웃었다. 창밖에는 어느새 봄비가 내리기 시작했고 조용한 빗소리와 함께 두 사람은 오랜 시간을 되찾은 듯 서로를 바라보았다. 그날 밤 현우는 수진을 집 앞까지 데려다주고 문 앞에서 잠시 머뭇거렸다. 수진이 먼저 말을 꺼냈다. 고마워. 오늘 오랜만에 진짜 행복했어. 현우는 조용히 대답했다. 내일도 그 다음 날도 계속 행복하게 해줄게. 수진은 작게 웃으며 문을 열었다. 두 사람 사이에 흘렀던 지난날의 슬픔과 후회는 어느새 자리를 비워주고 조용하지만 따뜻한 새봄 같은 시작이 자리 잡고 있었다. 며칠이 지난 어느 날 수지는 평소보다 일찍 눈을 떴다. 창밖으로 쏟아지는 햇살이 그녀의 방을 따뜻하게 채우고 있었지만 그녀의 마음은 무겁고 복잡했다. 전날 밤 현우와 나눈 대화가 계속 맴돌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들의 관계는 이제 막 다시 시작되었지만 그녀의 내면 어딘가엔 여전히 상처와 미련, 그리고 설명되지 않는 두려움이 남아 있었다. 그녀는 거울 앞에 앉아 자신을 바라봤다. 정말 괜찮은 걸까? 속으로 조용히 묻는 목소리. 5년 전의 상처는 완전히 아물지 않았고 자신이 다시 그 상처를 자초하는 건 아닐까 하는 생각이 그녀를 조심스럽게 만들었다. 그 시각 현우는 사무실에 앉아 연이어 울리는 메시지들을 무심코 넘기고 있었다. 중요한 미팅을 앞두고 있었지만 그의 시선은 책상 위 작은 수첩 한 구석에 적힌 수진이라는 이름에 계속 머물렀다. 그는 어제 수진의 눈빛 속에 숨겨진 불안과 망설임을 읽고 있었다. 마음이 너무 급했나. 그는 자신에게 그렇게 물으며 깊은 숨을 내쉬었다. 그날 저녁 수진은 결심한 듯 현우에게 전화를 걸었다. 혹시 오늘 잠깐 볼 수 있을까? 그녀의 목소리는 평소보다 차분하고 단호했다. 현우는 당연하다는 듯 아무 말 없이 응, 내가 데리러 갈게 라고 대답했다. 두 사람은 조용한 한강공원에서 다시 마주 앉았다. 주말 저녁이라 사람들로 북적이던 공원 한켠 벤치에 나란히 앉은 그들 사이엔 잠시 침묵이 흘렀다. 수지는 먼저 입을 열었다. 현우야, 나 요즘 너무 많은 생각을 해. 우리 다시 시작하는 거 나 정말 기쁘고 고마워. 그런데? 그녀는 말을 멈추고 눈을 내리깔았다. 혹시라도 또 실패하면 어쩌나 그런 생각이 자꾸 나를 붙잡아. 내가 괜히 겁을 주는 건 아닐까 걱정되기도 해. 현우는 조용히 그녀의 말을 들은 후 손에 쥐고 있던 작은 종이봉투를 그녀에게 건넸다. 이거 너한테 주고 싶었어. 그녀가 조심스레 봉투를 열자 안에는 현우가 직접 쓴 편지가 있었다. 단정한 글씨로 꾹꾹 눌러러 쓴 문장들. 그 안엔 5년 동안 그녀를 그리워하며 보내지 못했던 말들, 다시 만나고 싶다는 간절함, 그리고 지금 그녀와 함께하고 싶은 이유가 담겨 있었다.
수지는 편지를 읽는 내내 말없이 눈물을 흘렸다. 바람이 살짝 불어와 그녀의 머리칼이 흩날리고 눈물방울이 그녀의 뺨을 타고 천천히 떨어졌다. 현우는 말없이 그녀 옆에 앉아 조용히 등을 토닥였다. 난 말이야 수진아. 실패가 두려워서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보다 실패하더라도 너랑 다시 해보는 게 더 용기 있는 일 같아. 그 말에 수지는 고개를 끄덕이며 웃었다. 나도 그래. 이제는 더 이상 도망치지 않을래. 우리 같이 천천히 가보자. 현우는 밝게 웃으며 그녀의 손을 잡았다. 두 사람은 아무 말 없이 한동안 그렇게 손을 맞잡고 앉아 있었다. 멀리서 보이는 도시의 불빛이 반짝이고 한강의 물결이 잔잔히 출렁이는 가운데 그들의 감정도 서서히 깊어지고 있었다. 그날 이후 수진과 현우는 매주 한 번씩 꼭 함께하는 시간을 만들기로 했다. 단순한 데이트가 아니라 서로의 삶에 천천히 스며들기 위한 시간. 커피 한 잔을 나누며 일상을 이야기하고 어릴 적 추억이 담긴 동네를 함께 걷고 아무 말 없이 바라보는 시간조차 소중하게 느껴지는 날들이 이어졌다. 그리고 어느 날 수지는 처음으로 현우에게 자신의 오래된 상처에 대해 진심으로 이야기했다. 버림받은 기억, 실패했던 꿈, 그리고 그날 밤 홀로 울었던 일들. 현우는 말없이 그녀의 손을 꼭 쥐어주었고 그 순간 그녀는 처음으로 괜찮다는 감정을 진심으로 느낄 수 있었다. 서로의 아픔을 나누고 웃음을 다시 배우는 그들. 비록 완벽하지는 않지만 그들의 관계는 분명 조금씩 자라나고 있었다. 마치 혹한을 견디고 피어나는 봄꽃처럼 조용히 그러나 단단하게. 어느 날 비가 억수같이 쏟아지던 저녁, 수비는 아픈 어머니를 위해 또다시 병원에 다녀오느라 젖은 옷차림으로 집으로 돌아왔다. 어두운 골목길에서 그는 익숙한 그림자를 마주쳤다. 바로 5해 전 아무 말 없이 사라졌던 준호였다. 준호야, 수빈의 목소리는 떨렸다. 그녀는 믿을 수 없다는 듯 한 걸음 물러서섰다. 그러나 준호는 변함없이 따뜻한 눈빛으로 그녀를 바라보며 말했다. 많이 늦었지. 나 돌아왔어. 수빈의 눈가에 눈물이 맺혔다. 오랫동안 간직해온 분노와 그리움 상처가 한순간에 터져나왔다. 왜 이제 와서 나타난 거야? 우린 그렇게 끝난 거잖아. 준호는 아무 말 없이 가방을 내려놓고 조심스레 주머니에서 하나의 봉투를 꺼냈다. 이건 너희 어머니 병원비야. 그리고 여기에 너와 나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기회가 있다면 그걸 바라고 있어. 수빈은 손에 쥐어진 봉투를 바라보다가 결국 주저앉아 오열했다. 그녀는 스스로도 알 수 없는 감정의 소용돌이 속에 휘말리고 있었다. 5년이라는 세월은 너무 길었고 그동안 흘린 눈물도 헤아릴 수 없었다. 하지만 그가 돌아왔다는 사실만으로도 가슴 한쪽이 따뜻해지는 것을 느꼈다. 그날 밤 수빈은 어머니가 잠든 병실 옆에서 조용히 창밖을 바라보았다. 창문 밖비는 여전히 내리고 있었지만 그녀의 마음속에는 작은 희망의 불빛이 다시 피어나고 있었다. 며칠이 지나고 준호는 매일 병원으로 수빈을 데려다주고 데리러 왔다. 그가 사라졌던 시간 동안 어떤 삶을 살아왔는지 수빈은 궁금했지만 묻지 않았다. 준호도 굳이 말하려 하지 않았다. 두 사람은 마치 처음 만난 연인처럼 서툴지만 조심스럽게 서로를 다시 알아가기 시작했다. 어느 날 수빈은 어머니를 돌보다가 살짝 잠든 사이 병실 창가에 앉아있는 준호를 바라보았다. 조용히 그녀에게 다가온 준호가 부드럽게 속삭였다. 그때 떠났던 거 후회하고 있어. 너를 지키고 싶어서 멀어진 건데 그게 오히려 더 아프게 했지. 수빈은 고개를 숙였다. 눈물이 뺨을 타고 천천히 흘렀다. 그날 저녁 수빈은 처음으로 준호에게 물었다. 그동안 어디 있었어? 준호는 한숨을 내쉬며 창밖을 바라보다가 천천히 입을 열었다. 처음엔 도망치고 싶었어. 너에게 짐이 되고 싶지 않았거든. 그래서 아무 말 없이 떠났고 돈을 벌기 위해 안 해본 일이 없어. 공사판 배달 공장. 그렇게 5년을 견디면서 너와 어머님에게 도움을 줄 수 있을 만큼 되면 돌아오겠다고 마음먹었어. 수빈은 조용히 그의 손을 잡았다. 두 사람 사이의 침묵은 따뜻한 공기처럼 감돌았다. 다음 날 수빈의 어머니가 갑작스럽게 상태가 나빠져 응급실로 옮겨졌다. 준호는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함께 뛰었다. 긴박한 순간 속에서도 그는 단 한순간도 수빈의 손을 놓지 않았다.
그 모습에 수빈은 다짐했다. 어떤 일이 있어도 이번엔 자신이 먼저 준호를 떠나지 않겠다고. 병원 복도에 앉아 밤을 지새우는 동안 수빈은 조용히 중얼거렸다. 5해 동안 멈췄던 시간이 이제야 다시 흐르기 시작했어. 어머니의 상태는 위중했다. 의사는 조심스럽게 말했다. 이제는 마음의 준비를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그 말에 수빈은 무너질 듯 주저앉았다. 준호는 곁에서 말없이 그녀를 끌어안았다. 그의 천은 따뜻해졌고 그 안에서 수빈은 잠시나마 숨을 돌릴 수 있었다. 며칠간의 간병 끝에 어머니는 마지막으로 수빈의 손을 잡고 속삭였다. 준호, 그 아이 좋은 사람이다. 예전엔 내가 잘 몰랐어. 너 절대 놓치지 마라. 그 말이 끝나고 어머니는 조용히 눈을 감았다. 병실엔 침묵만이 감돌았고 수빈은 오열하며 어머니의 손을 붙잡았다. 장례식이 끝난 후 수빈은 집에 돌아와 침대 위에 앉아 사진첩을 꺼냈다. 어린 시절 청춘의 어느 날, 그리고 마지막으로 셋이 함께한 짧은 순간까지 그 사진 속 웃고 있는 얼굴들이 그녀의 가슴을 더욱 아프게 찔렀다. 그날 밤 수빈은 준호에게 물었다. 이제 우린 어떻게 해야 할까? 준호는 망설임 없이 대답했다. 어디든 함께 가. 내가 준비한 작은 가게가 있어. 둘이 함께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서. 그는 그녀에게 작은 종이 봉투를 건넸다. 그 안에는 한적한 골목길에 위치한 조그마한 카페의 임대 계약서가 들어있었다. 카페 이름은 2번째 봄이야. 우리한테 2번째 기회가 왔다고 생각했거든. 수빈은 봉투를 꼭 쥐고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이번엔 나도 도망치지 않을 거야. 며칠 뒤 두 사람은 함께 카페를 열었다. 아직은 손님도 없고 자리도 제대로 잡히지 않았지만 수빈의 눈빛은 예전과 달랐다. 이제는 기다리는 사람이 있었고 나눌 수 있는 일상이 있었다. 카페 한편 작은 화분에 어머니가 좋아하던 백합이 피어났다. 수빈은 그 꽃을 보며 중얼거렸다. 엄마 잘 지켜볼 수 있지? 이제는 행복해질게. 어서 오세요. 수빈의 따뜻한 목소리가 카페 문을 열고 들어오는 손님들을 맞았다. 2번째 봄이라는 간판 아래 커피의 향과 함께 퍼지는 웃음소리들. 아직 가게는 작고 조용했지만 하루하루 조금씩 단골이 늘어나고 있었다. 어느 날 오후 익숙한 그림자가 문 앞에 섰다. 바로 수빈의 아버지였다. 고개를 숙인 채 손에 꽃 한 송이를 들고 있었다. 들어와요. 수빈은 잠시 침묵했지만 부드럽게 말했다. 그는 조심스럽게 자리에 앉았다. 그리고 말없이 꽃을 건넸다. 너한테 미안하다. 오랫동안 정말 너무 많이 든 걸 몰랐다. 수빈은 꽃을 받아들고 말했다. 이제 와서 뭐가 달라지겠어요 하지만 그래도 와줘서 고마워요. 두 사람 사이에 묵직한 시간이 흘렀다. 그 속에서 미움은 조금씩 거치고 남은 건 상처와 이해의 실마리였다. 며칠 뒤 가게엔 작은 음악회가 열렸다. 마을 사람들과 지인들이 모여 조용히 귀를 기울였고 수빈은 마이크 앞에 섰다. 이 카페는 저와 한 사람이 함께 만든 2번째 기회의 공간이에요. 우리 모두가 실수도 하고 상처도 입지만 다시 시작할 용기를 낼 수 있다면 그건 분명 축복이에요. 객석에서 준호는 고개를 끄덕였고 눈가엔 잔잔한 미소가 맴돌았다. 그날 밤 문을 닫은 후 두 사람은 카페 앞 벤치에 나란히 앉았다. 이제 괜찮아졌어? 준호가 물었다. 응? 완전히는 아니지만 더는 도망치지 않아도 될 것 같아. 수빈은 고개를 기대며 속삭였다. 이게 진짜 봄이구나. 그들의 뒤편에서 바람이 불어와 간판 아래 작은 풍경을 흔들었다. 그리고 2번째 봄의 불빛은 밤하늘 아래 조용히 그러나 단단히 빛나고 있었다. 지금까지 이 이야기를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은 삶에서 2번째 기회를 마주한 적이 있나요? 혹은 누군가에게 그런 기회를 내어준 적이 있나요? 이야기가 마음에 와닿았다면 좋아요와 구독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들려주세요. 우리 모두의 삶에도 2번째 봄이 찾아오기를 바라며 다음 이야기에서 다시 만나요.